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기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기술사 제131회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강편과 함께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시험 보신 분들 다 이번에 다 합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풀이해 드리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다 아니다 이것은 본인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건설안전기술사 제131회 1교시입니다. 재예방의 4원칙이죠. 4원칙, 하이니의 기본 원칙을 써주시면 되겠죠. 손원이가 예대에 가는 부분, 손원 예대, 손실 우연의 원칙과 원인, 계기, 연계, 예방 가능 대책 선정의 원칙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2번 보겠습니다. 재사용 가설제, 기자재 폐기, 성능 기준, 현장 관리 요령에 대한 부분은 건안기 132번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재사용 가설 기자재의 폐기 기준과 성능 기준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정 시 유의사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설기자재의 종류별 생산된 기간이 장기간인 연수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점검 항목이죠. 점검 부위와 점검 항목에 대한 부분의 공통사항과 부재와 부품의 가세제나 결합부 이런 부분이 이거는 강관의 외부 강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점검 종류와 점검 방법과 폐기 기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3번 보겠습니다. 3번 위험 감수성과 위험 감행성의 조합에 따른 인간의 행동 4가지 유형이 있겠죠. 자, 위험을 회피하는 유형이 있고 위험을 피하는 유형이 있을 거고 위험을 회피하지만 피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유형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험을 피하지만 회피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유형이 이 4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리스크 어보이던스하고 리스크 어버전하고 이렇게 나눠서 축으로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사건수 분석 기법이죠. ETA, Event Tree Analysis죠. 기납적인 접근 방법이고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위험성 평가 기법이 되겠고요. 권한기 204번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위험 분석 중 하나이기 때문에 디시전 트리에 의한 귀납적이고 정량적인 부분에 재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을 사용하고 특히 재확대 요인 분석 시에 적합한 그런 분석 기법이 되겠고요. ETA에 대한 이런 개념도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스템의 위험 분석 기법이나 작성 방법 이런 부분도 적어주시면 되겠고 작성 순서, 특징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충격 소음입니다. 충격 소음에 대한 부분 소음이 강렬한 소음도 있고 충격 소음 작업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음 작업은 1일 8시간 이상 작업 기준으로 해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하게 되겠고요. 강렬한 소음 작업하고 충격 소음 작업 시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여부를 확인해서 적절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테이블을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소음 규제와 진동 규제 기준치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적어주시고 강렬한 소음과 충격 소음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서 적어주시는 것도 좋겠죠. 특수 건강검진에 대한 검진 시기를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방지 대책, 소음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교육, 관리, 기술, 3위 대책이죠. Education, Enforcement, Engineering 이 3가지 3위 대책으로 적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및 대상 사업장입니다. 대형 현장부터 해서 80억 이상, 800억 이상, 추가적으로는 1,400억부터 그리고 60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사업 선임을 하고 그러한 대상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 내용으로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기존에는 우리가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많이 나왔었는데 보험관리자에 대한 선임 방법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건설업에 대한 부분은 800억 이상의 한 명 이상이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보건관리실의 어떤 실시에 대한 그런 부분,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82조 구급 용구나 침대, 구급 약품, 샤워 시설 이런 부분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추가적으로 적어주시고 붕대나 탈지면, 소독약, 부먹, 들것, 화상약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청결하게 또 유지해 줘야 되겠고요. 7번 보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사태에 선포하고 조치 내용이죠. 그래서 재난관리 안전대책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어떻습니까? 재난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폭발, 화재, 인적, 물적 손실 등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해 형태다. 그래서 예방, 대응, 복구, 긴급 구조의 안전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하고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재난의 종류와 재난관리에 대한 내용, 활동, 특별 재난지역을 선정하는 그러한 부분, 선포하는 부분, 그리고 안전관리 대책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이죠. 절도, 사면, 낙석 예방, 락볼트에 대한 공법입니다. 그래서 락볼트 공법이 나오면 소일 레일링 공법과 어세 앵카도 비교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공법 개요나 개요도, 장단점과 적용성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사면 붕괴 발생 원인에 대한 지하 수위와 수빈대, 웻밴드의 확장이죠. 전단 응력이 증가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같이 적어주시고 결국은 이제 안전율이죠. 안전율은 전단 응력과 전단 강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2 이상이다, 3 이상이다, 1.5 이상이다 이런 식의 어떤 안전율을 적어주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거고요. 사면 안정을 지배하는 요인과 방지 대책 이런 것들 같이 적어주시면 아주 좋은 답이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9번이죠. 자, 사면 붕괴까지 이렇게 해서 안반 사면까지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적어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무량판 구조의 전단 보강철근 기존에 한 건설 회사에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붕괴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무량판 구조는 어떤 구조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정의와 그리고 기존 벽식이나 기둥식이나 무량판 구조에 대한 부분을 분류해 주시고 또한 장단점도 적어 주시고 그러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미설치됐을 때 전단 보강근이 미설치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구조적인 불안정과 그리고 휨 현상, 크랙이나 파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눈물 현상 이런 것도 있겠고요. 자, 10번입니다. 차량 탑재형 고소 작업대의 출입문 안전조치와 작업 시 대상별 안전조치 사항이죠. 작업 고소 작업대의 종류, 차량 탑재형 고소 작업대와 시저형 고소 작업대, 자주식 고소 작업대 이런 분들 있겠고요. 그리고 안전장치, 풋스위치, 과상승 방지대, 비상정지장치, 꽈바장치, 아웃트리거 이런 부분들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하고 관련 법규도 알고 계신다면 같이 적어주면 좋겠죠. 자, 11번입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 대상 및 시설물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FMS죠. FMS. 그래서 Facility Maintenance System이죠.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입력사항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3종 시설물이 어떤 것이고 1, 2종 시설물을 제외한 그래서 그 토목 구조물 중에 정밀 안전 진단 플로우 차트를 예계종 대보 형구종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토목 분야의 3종 시설물의 적용 범위 그리고 목적도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종 시설물의 지정 등록 절차에 있어서 스텝 1, 2, 3로 나누어서 이러한 부분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등록 개요에 대한 부분, 그래서 등록자는 누구고 시기, 등록처, 관련 법령 이런 부분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12번입니다. 사방댐이죠. 사방댐. 자, 그래서 산사태를 막아준다. 그러한 댐이죠. 그래서 마루 위에 산 그 중턱에 설치하는 그러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사방댐이란 무엇이냐? 정확하게 용어를 적어 주셔야 되겠죠. 토성류로 인해서 산사태 등 대규모의 토사 유출을 일시에 억제하기 위해서 계곡부를 횡단해서 설치한 구조물이 되겠고요. 계곡 상류 경사 완화와 동침식 방지, 산 양안 고정을 통해서 붕괴를 방지하고 불안정한 토사, 유동 방지 등에 대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내용하고요. 개념도에 대한 부분 적어주시고 그리고 사방댐의 분류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방댐의 설치 위치와 시공시 유의사항도 같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입니다. 가설통로죠. 가설통로. 가설통로는 130회회 이전 바로 관련도 기출문제 2번에 나왔었습니다. 2번에. 그래서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잘 보셨다면 잘 푸셨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수할 사항들이 있겠고요. 최하사점의 원리를 같이 이렇게 개념도로 적어주시면 좋겠고 가설통로의 종류와 모식도 그리고 사양 이런 부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사다리에 대한 부분이 작업 높이에 따라서 안전 작업 지침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다리는 대체로 이제 75도 이하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과 함께 적어주시면 아주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 대한 내용을 풀이를 했고요. 제 설명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고 또한 정답에 가까운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복기하시면서 또 다른 그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